22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작년 집값 고점일 때 무주택자 103만 명 사고 다주택자는 팔았다.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사. 공포. 2017년 집계 후 첫 연 100만 돌파. 30세 미만 보유자는 10% 늘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8% 넘고 집값 하락의 영끌족 직격탄. 다주택자는 첫 감소 4.7만 명 하락. 집값이 고점으로 치닫던 지난해 무주택자 103만 명이 새로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이 숫자가 100만 명을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영끌 대출 가능성이 높은 30세 미만 주택 보유자도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들이 부실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 하락 전 주택 구매 러시. 무주택 탈출 인원은 2018년과 2019년만 해도 연간 82만 명에서 83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98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100만 명이 넘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뒤늦게 주택 매입에 가세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버블 현상이죠. 버블 현상. 늦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매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필요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데 아마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밸류에이션보다 집값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최저점을 잡지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뭐 전세를 깔고 규제주택의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하나 전세 깔고 두 채를 매입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기상으로는 정확하게 뭐 나오진 않겠지만은 한 4년 5년 후가 되지 않을까. 저점이 그때가 뭐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 그러면은 주택 구매자가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돈은 계속 풀고 아파트는 뭐 지방 아파트는 아니겠죠. 뭐 중심 상업지구에 뭐 서울, 경기도 뭐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아파트 한 두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소유 가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 북구였다. 당분간은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다음 경제금융 주식. 미국 빅테크 주가 치솟았지만 저점 몰라. 돌다리도 두드려라. 윌가에선 기술주 투자 신중론 10월 물가 예상치 밑돌자 최근 이틀간 나스닥 상승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FTX 파산 악재 반영한데 강원 등 여파. 주가 향방 미지수. 장기 약세장 전형적인 모습. 뉴욕 증시에서 올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진 기술주가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입어 급반등했다. 하지만 윌가에서는 아직 기술주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기술주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고 FTX 파산 등 위기가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술주가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주 한풀 꺾인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 지표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1% 급등했다.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10일과 11일 이틀간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기술주. 페드가 긴축을 멈추더라도 당분간 주요 빅테크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호황기의 몸집을 과도하게 부풀린 이들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술주가 아직 비싸다는 진단도 있다.
애플 등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주는 눈여겨볼 만한 분석이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원래 컨센서스가 7.9%,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7.9%에서 8.1%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된 건 7.7%였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요 하락 항목은 보니까 뭐 중고차가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집값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집값은 선행지수이고 그 다음에 한 1년 6개월 정도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 렌트비 하락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CPI 지수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더 떨어질 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CPI 지수는 7.7%여도 저기 파월이 얘기하기는 물가 상승률 그때는 파월이 언급하는 건 PCE 지수예요. PCE 지수 그게 한 2-3%대는 떨어져야지 확인을 해야지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면 미국 물가 정점론에 다시 빅테크 그래도 변기 방어주 10월 GPI 7%대로 인플레 꺾였다. 다우 나스닥 환호 애플 일주일 사이에 8% 엔비디아 인텔 등 반도체주도 고고 패드 정책 변화 불확실 헬스케어 종목 유망 일라이 릴리 신고가 식품 정유주도 주목.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물가 정점론이 확산하면서다. 특히 업황 부진과 금리 인상 쇼크로 급락했던 빅테크 반도체주는 긴축 완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적이 튼튼한 식품, 헬스케어, 에너지 비중을 높일 때란 조언도 나온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거 발표가 아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지금 반등을 많이 했다는 건데 반등 이후에 금요일인 현재 나스닥 나우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물가 정점론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폭등을 했는데 이제는 실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애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들이 별로 안 좋다는 거가 나와가지고 계속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미국 지난 한 주 미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 5.9%,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4%, 나스닥 지수 8% 모두 4에서 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주와 빅테크 포트폴리오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을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까지 패드의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헬스케어, 식품, 통신주가 꼽힌다. 헬스케어주는 52주 신고가 종목에 이름을 올리며 새로운 주도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로 다른 제약회사 머크도 튼튼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식품주와 통신주도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는 중이다. 펩시코와 코카콜라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9%, 12% 상승을 했고 통신주 AT&T도 요금제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유동주 9억 불에 빚 500억 불 파산한 FTX 민나 재무구조 부실 의혹 열흘도 안 돼. 올 들어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 파산. 암호화폐 시총 5일간 192조 증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비상. 코인계 워렌 버핏 뱅크먼 프리드 고객 예치금 유용 부당거래 의혹. 양아치가 많네. 양아치. 부실한 재무구조가 드러나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끝내 파산을 신청했다. 총 부채만 많게는 500억 불에 이르는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다.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하락을 했겠네. 지금 포트폴리오상 조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자, FTX 총 부채가 최소 100억 불에서 최대 500억 불에 이르며 채권자는 10만 명을 넘는다고 신고했다. 보유 자산은 부채와 같은 규모라고 했다. 세계 FTX 이용자는 120만 명에 이른다. FTX의 출금 중단 이후 묶인 이용자 예치 자산도 6억 9,543만 달러에 달했다. FTX 파산은 전체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블랙록, 소프트뱅크 등 FTX에 총 14억 달러가량 투자한 기관들도 대부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먼 프리드가 지분을 보유한 로빈후드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높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 투자 갤럭시 디지털 등 성장사들은 일주일 새 주가가 급락하며 시총이 50억 달러 증발했다. 국내 거래소도 믿을 수 있나?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